자, 오늘은 여기 순열, 조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원이 행렬 단원이 남는데, 행렬 단원은 사실상 기본 연산 부분은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쭉쭉쭉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부분에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잘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니까 여기를 좀 잘 해봅시다. 순열과 조합 단원은 예전에 쌤한테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그게 얼핏 기억날 텐데, 여기는 뭔가 IQ가 높다 또는 머리가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순열로 풀어야 되냐 조합으로 풀어야 되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 좋고 나쁨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공식에 잘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 구분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순열은 뭐고 조합은 뭐고 이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가면서 적용을 어떻게 해보는지 보겠습니다. 순열의 뜻은 알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통계라는 과목에 들어가면 이거 또 튀어나오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 순열 조합에 좀 세분화된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거랑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을 같이 볼게요. 먼저 우리가 골라내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골라내는 대상이 서로 다른 n개, 여기서 서로 다르다라는 거 어서와 서로 다른 n개,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여기에 5명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5명 중에 선생님이 음료수를 사줄 3명을 선택한다. 그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 선생님이 음료수를 사줄 2명, 3명 이렇게 지정을 하는 그 R개를 선택한다. 여기서 선택하는 개수가 n개를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5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6명한테 사줄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n개를 넘어갈 수 없고, 그리고 선택하는 그 경우의 개수가 0개. 0개라는 거는 선택을 안 하겠다는 의미거든. 이렇게 범위가 주어집니다. 이 구조를 잘 보시고, 여기서 이제 순열과 조합이 쪼개지는,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냐? 일열로 나열하면 이거는 첫 번째 설 사람, 두 번째 설 사람 이렇게 줄 세우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순서가 반드시 있어. 첫 번째 설레, 두 번째 설레, 세 번째 설레 이렇게 순서를 고려해야 하면 이제 순열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합은 이 순서는 고려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거든. 그럼 조합 얘기를 미리 다시 구분짓기 위해서 하자면, 아까처럼 선생님이 5명 중에 3명한테 음료수 사줄게요 는 순서를 고려한 걸까 아닐까? 유빈아, 안 한 거겠죠, 그죠? 그런데 3명한테 음료수를 사줄 건데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음료수 종류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호명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자기가 받는 음료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때는 순서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순서를 고려하게 되면 이거는 나열하는 경우, 즉 순열로 접근하는 거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조합으로 접근한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조합을 설명할 때는 순열에서부터 이 순서 바꾸는 걸 삭제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 돼요. 그게 조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순열을 잘 알아두면 되겠고,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를 생각해서 선택한다. 여기서 순서가 있다. 이거를 줄 세우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것을 순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선생님은 항상 이걸 줄 세우기 유형으로 알아두라고 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5명이라고 할게. 5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줄 세운다 라고 경우의 수를 세볼게요.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운다. 그러면 3명을 줄 세워야 되니까 세 자리를 마련을 해둬요. 그럼 순서가 왼쪽 부분이 우리 급식실에서 줄 서는 순서라고 하면 제일 왼쪽이 제일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앞에 올 사람 정해주고 그 다음 올 사람 정해주고 그 다음 올 사람 정해주는 거거든. 그럼 경우의 수를 따지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5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맨 앞에 한 명 썼으니까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이 오니까 4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한 명 빼서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 경우의 수를 더할 거냐 곱하냐 이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합의법칙, 고배법칙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인데, 우리가 줄 세우는 과정이 3명이 줄을 서야 이 과정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 왼쪽에 세웠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세워야 끝이 나니까 얘네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서 곱하기로 연결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야. 전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거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할 거기 때문에 순열, 퍼뮤테이션, P 이렇게 기호로 적어요. 그러면 조합은 콤비네이션이니까 여기서 C로 적을 건데, 그 차이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가 조합이다,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지금은 순서를 고려하면 이렇게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NP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죠? 기호 NP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호 NPR을 그냥 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순열이더라. 자,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팩토리얼, 이게 느낌표 표시되어 있는 팩토리얼, 이거 계승이라고 부르는데, 팩토리얼은 이것만 한 번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N 팩토리얼은 여기 써진 N으로부터 자연수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모두 곱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를 자주 나오는 거 적어 놓을게요.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6입니다. 그렇다면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지 마시고 4를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 밑으로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팩토리얼을 이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좀 관계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 4, 24. 다시 말하면 3팩토리얼 6에다가 4 한번 곱하는 거, 이렇게 되겠어요. 5팩토리얼은 그렇다면 4팩토리얼에 5를 곱하는 거니까 120이 되겠죠. 6팩토리얼은 5팩토리얼에 6 곱하는 거니까 720이 되겠죠. 지금 적어 놓은 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알겠지? 서연아, 2팩토리얼은 얼마야? 2. 1팩토리얼은? 1. 0팩토리얼은? 잘 못 외웠어요. 그렇죠. 1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볼게. NPR이라는 게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쭉 나열하는 거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봐봐. 여기 한 번 더 설명할게.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요 구조로 보면 아까처럼 R개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R개를 마련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자리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R번째 자리라고 보는 거야. R개를 마련했어. 근데 우리가 후보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N명이나 있거든. 그럼 맨 앞은 N명 가능하죠. 그 다음은 하나 줄여서 n-1명 가능하죠. 그 다음은 또 줄여서 n-2명 가능하단 말이야. 지금 공식 도출하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때 이렇게 해보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R번째 자리에는 숫자를 뭐를 써야 될까, 이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R번째니까 n-R일까? 는 아니니까 얘기하겠지. 마지막에 뭐 써야 돼, 서연아? 뭔 소리일까? n이 r보다 일반적으로 크거나 같은데 일반적인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서 일반화를 해야겠죠. 첫 번째 자리에 n이 들어갔고, 두 번째 자리에 n-1이 들어갔고, 세 번째 자리에 n-2가 들어갔어. 자리 번호는 하나씩 늘어나는데 들어가는 숫자는 하나씩 줄어들어. 그러면 하나씩 늘어나면서 하나씩 줄어들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 일정하겠죠. 아래 위로 더해볼래? 얼마니?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지막이 여기가 그냥 R 보이니까 n-R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알겠니?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줄 세우는 중이니까 얘네들 경우의 수끼리는 곱하기가 연결이 되어야겠죠. 요렇게. 이게 우리가 공식으로 정리할 NPR이라는 녀석이야.
근데 이거 외워서 되겠니? 이렇게 계산 안 해요. 네,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이제 뭐 5P3 했던 거 아까처럼 543 이렇게 계산할 거거든. 543.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기를 시작하는 번호로 생각하시고 거기서 시작해서 나열할 곱하기로 나열할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5P3 적어놨던 거 잠깐 생각을 해보면 5P3은 5부터 시작해서 3개 나열하면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5부터 써서 우리 아까 하나씩 나열하는데 그 팩토리얼 기준이 하나씩 줄어들었고 아까 NPR 쓸 때도 하나씩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부터 하나씩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3개를 쓰는 거야. 3까지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3개를 쓴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확장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6P3 이렇게 되면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3개를 쓸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쌤도 아직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증명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면 이런 계산이 잘 안 먹혀. 왜? NR 이런 문자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정확한 공식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PR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이게 괜찮지?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데 지금 N-R 플러스 1에서 끝났단 말이야. 이게 NPR이랑 같다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양쪽에다가 이거는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양쪽에다가 나는 좌변을 n 팩토리얼로 만들고 싶어. n 팩토리얼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곱하는데 1까지 줄일 거거든. 근데 얘는 n-r 플러스 1에서 끊겨 있으니까 요거보다 하나 작은 n-r부터 계속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해진 녀석을 좌변에 곱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나타내면 뭡니까? n-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양변에 n 팩토리얼을 곱하면 같은 건데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npr은 얘가 n 팩토리얼이 아니라 얘가 n-r부터 시작하는 팩토리얼 요거잖아요. 다 써야겠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요거를 곱하자. 이렇게 파란색을 같이 곱해준 거예요. 이때 좌변은 뭐가 돼요? 그러면 n부터 곱해가지고 쭈루루루루 날아와서 n-r 팩토리얼까지 쭈루루루 곱했으니까 1까지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좌변은 n 팩토리얼이 되고 우변은 npr에다가 n-r 팩토리얼을 곱한 거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도출하려고 했던 npr이라는 공식은 양변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증명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 알겠지? 이거 잘 외워주시고. 그래서 npr은 이렇게 계산하더라. 그럼 아까 잠깐 물어봤던 게 그 0팩토리얼이 왜 1이냐? 그거는 이 공식이 잘 적용돼야 돼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논리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공식이 잘 디파인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R은 아까 범위가 0에서부터 n까지였거든. R에다가 0을 넣어본다고 하면 식은 np0 0 넣지 말자. 0 팩토리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R에다가 n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n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npn이 되는 거고 공식으로는 R에다가 n 넣을 거니까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의미상으로 얘가 n명 중에 n명을 나열하는 줄 세우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해보면 자리를 n개를 마련을 해놓고 1번 자리, 2번 자리, n번 자리를 마련해놓고 후보로 n명이 있으니까 n명을 넣으면 n-1 쭈루루 갈 겁니다. 그럼 아까 개념을 또 써보면 합쳐서 n 플러스 1이 되면 되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얘네들을 다 곱할 거니까 어때요? 이게 n부터 시작하는 n 팩토리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n 팩토리얼이랑 같아야 돼.
이렇게 같도록 하려면 분모에 있는 0팩토리얼이 뭐가 돼야 돼? 1이 되어야 하거든. 이 공식이 모두 잘 맞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0팩토리얼은 1이야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0팩토리얼은 0은 아니야. 0팩토리얼 0 아니야. 잘해.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갈게요. 짜잔,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1번 공식 도출했고, 그 다음에 npn 방금 정리를 했는데 분모가 0팩토리얼인데 그건 1이었어요. 그래서 n팩토리얼인데, 자, 요거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 5p5 그러면 5명 중에 5명 줄 세우기잖아. 말 그대로 5명 있는 대로 다 줄 세우는 거거든. 그럼 5명 줄 세우기가 5팩토리얼이란 말이야. 그럼 앞으로는 npn이든 또는 5명 중에 5명, n명 중에 n명 줄 세우기든 다 이거 줄 세우기로 가면 n명 줄 세우기 별다른 조건 없이 모두 줄 세우기 하면 그것에 팩토리얼로 적용하면 된다. 5명 줄 세우기 5팩토리얼, 10명 줄 세우기 10팩토리얼 이렇게 바로 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p0은 공식에다가 적용해보면 n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 1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자면 n명 중에 0명 뽑아서 나열이야. 0명을 뽑는다라는 건 안 뽑겠다라는 얘기거든. 그 안 뽑는 경우 하나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안 뽑을래 하나. 그 다음에 0팩토리얼 1이다. 됐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요거는 유형별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요것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웃하는 조건, 이웃이라는 거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게 만들어 놓고 우리 줄 세우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게 하는 거를 다른 의미로 이제 묶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 묶음 안에서도 순서는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순열 계산할 때는 항상 다 자리 바꾸는 걸 고려를 해주자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것은요. 이웃하지 않는 것은 않는다를 먼저 하면 좀 케이스가 많아져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항상 이웃하는 경우부터 고려를 하고 그 외의 거를 고려하면 돼요. 즉 이웃하지 않아야 해, 누구누구는 떨어뜨려야 해 이렇게 하면 얘네들 떨어뜨리는 건 나중에 할 거니까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을 먼저 나열해 놓고 이웃하지 말아야 하는 제약이 있는 애들을 사이에 끼워 넣기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문제에다가 적용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 보면 이웃해도 좋은 것, 이웃해도 괜찮은 것, 제약이 없는 것들을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사이에 선생님은 끼워 넣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웃하지 않아야 될 것을 배열한다.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거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됐고요. 사전식 배열도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가보고요. 맨 밑에 있는 적어도 요런 말이 나오면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이거의 반대 상황을 고려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말고 사실 중요한 게 오른쪽에 있는 배수 판별법. 요거는 별표 쳐 놓을게요. 복습도 하셔야 됩니다. 배수 판별법. 한번 좀 읽어보고 갈게요. 2의 배수는 사실 2의 배수가 짝수거든요. 그래서 짝수 판별법이라고도 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자연수를 다루게 되는데 사실 10 같은 경우는 1의 자리가 0이잖아, 그치? 선생님 0은 짝수 아니지 않아요? 맞니? 0은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네, 짝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거든. 알겠죠? 그래서 2의 배수를 판단한다. 그러면 1의 자리가 0, 2, 4, 6, 8 짝수인 경우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각자리 숫자 합이 왜 3의 배수여야 하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보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세 자리로만 해볼게요. 10 곱하기 세 자리니까 100 곱하기 A 더하기 10 곱하기 B 더하기 C. A, B, C는 한 자리 숫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읽어보면 A100, B10, C이라는 숫자야. 예를 들면 531 이런 숫자예요. 괜찮지? 그래서 얘가 3의 배수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볼 건데 얘를 이렇게 볼게요.
100이라는 거를 3의 배수 중에 가장 100에 가까운 99가 있지, 그지? 99a 그 다음에 더하기 a로 표현해보고 10b를 3의 배수 가장 큰 10에 가까운 9b 그 다음 b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해보면 99a랑 9b는 3으로 묶어냈을 때 33a 더하기 3b로 되겠고 남은 애들이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 여기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입니다. 나눠 떨어져요. 여기서 나머지가 나오지 않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가 3으로 나눠 떨어지면 3의 배수라고 할 건데 그건 누가 결정하냐면 요 녀석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A, B, C가 누구였냐면 A는 100의 자리 숫자, B는 10의 자리 숫자, C는 1의 자리 숫자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거 숫자 자체가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3의 배수가 아닌 거란 얘기야. 괜찮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이것만 외워도 되는데 이런 배경이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마음대로 쓸게요. 5, 3, 7, 4 네 자리 숫자인데 이게 3이 배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결국은 얘도 구조 자체가 999 곱하기 5 더하기 5 99 곱하기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갤 거거든. 결론은 5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4가 3의 배수인가요? 확인해 보는 거야. 이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면 얼마야? 이게 19니까 3의 배수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금 3의 배수 판단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를 보면 끝의 두 자리라는 게 이게 이제 뭐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이렇게 있을 텐데 끝의 두 자리는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요 메모할게요. 끝 두 자리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요 두 자리를 얘기를 해요. 왜 도대체 4의 배수는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잘 보세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얘는 25 곱하기 4라서 4의 배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숫자에 100을 곱하는 순간 걔는 다 4의 배수가 될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가볼게요. 3, 5, 7, 6, 3, 2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즉 3, 5, 7, 6에다가 100 곱하면 35만 7,600 되는 거잖아요. 이게 100의 배수거든. 그러니까 35만 7,600까지는 쪽에서 볼까? 3, 5, 7, 6 빵빵 더하기 30인데 35만 7,600은 100의 배수라서 4의 배수가 돼요. 그럼 4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거든. 나머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냐? 얘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10의 자리, 1의 자리 두 숫자가. 그러니까 아까 3의 배수랑 좀 다른 게 얘는 3과 2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32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32는 4의 배수 맞지? 그러면 이거 자체가 즉 35만 7,632는 4의 배수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배경이 100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많이 알죠? 0이거나 5다 1의 자리 보면 되겠고 뭐 됐고요. 6의 배수 요거는 좀 많이 복잡한 내용인데 문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면은 6이라는 녀석이 2 곱하기 3이거든. 그치? 그러면 2도 있어야 되고 3도 있어야 되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계산을 해야 되고 겹치는 부분도 찾아야 되고 이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8의 배수는 아까 4의 배수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냐 끝 세 자리라는 거는 한번 더 적어볼까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요 세 자리를 얘기해요. 끝 세 자리라는 게. 그래서 1000이라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아까 4는 100이 4의 배수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1000이라는 걸 보면 얘는 8 곱하기 얼마? 125 아니었니? 8 곱하기 1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은 8의 배수야. 맞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대로 여기로 흘러가 볼까요? 35만 7,632에서 35만 7천까지는 8의 배수야. 그럼 남아있는 632가 8의 배수냐를 확인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렇고 마지막 9의 배수. 9의 배수도 위에서 3의 배수 했던 것처럼 갑니다.
무슨 차이만 있냐? 아까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를 99A, 9B 이렇게 쪼갰잖아요. 여기서 밑에 3의 배수를 보기 위해서 3으로 묶어냈는데 여기를 뭘로 묶으면 돼? 9로 묶으면 되거든. 맞죠? 그럼 9로 묶으면 뭐 남아? 결국은 99A나 9B는 9의 배수니까 묶일 거고 남아있는 A, B, C 더한 게 남아요. 3의 구조랑 똑같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그 전체가 9의 배수다 이렇게 판단한다 였어요. 알겠지? 그래서 주로 나오는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요 정도 5의 배수까지 1, 2, 3, 4번 정도는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한 장, 두 장 넘겨서 조합으로 가보도록 하죠. 조합은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조합과 순열을 계속 따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각을 하세요.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 순서가 있냐 없냐. 여기 보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즉 순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든 간에 이거 내가 뽑을 때 순서를 고려해야 되나? 그럼 순열. 순서 필요 없네? 조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고, 조합은 컨비네이션이라서 C라는 기호를 써요. 이제 공식 도출을 한번 해볼 건데, 잘 생각해봐. NPR이라는 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얘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를 고려를 한 거지. 지금 몇 개가 뽑혀 있냐 하면 R개가 뽑혀 있어요. R개를 순서 세운다고 생각해 봐. R개를 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R개 줄 세우는 게 뭐지? 아까 5명 줄 세우는 게 뭐라 그랬지? 5 팩토리얼. N명 줄 세우는 거 N 팩토리얼. R개 줄 세우는 거 R 팩토리얼이겠지. 어머, 이게 R 팩토리얼이거든? 그렇다면 NCR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N명 중에 R명을 줄을 세웠다가 줄 세우는 걸 없애면 되잖아. 그거를 없앤다는 얘기가 줄을 뭐 1, 2, 3 썼든 3, 2, 1 썼든 2, 3, 1 썼든 이거를 그냥 하나로 세겠다는 얘기야. 같은 걸로. 그러니까 순열 NPR 열심히 줄 세워놨던 거를 R명 줄 세우는 걸 모조리 하나로 보기 위해서 R 팩토리얼로 나눈다. 요 개념으로 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렇다면 NPR 공식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었고 여기에 이제 R 팩토리얼이 분모에 곱해지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괜찮지? 공식 도출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NCR은 방금 도출한 공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아까 NP0은 N개 중에 안 뽑는 경우 하나라고 봤는데요. 역시 공식으로 도출할 수도 있고요. NC0도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N개 중에 안 뽑을래? 하나 이렇게 돼요. 또는 NCR에 R 자리에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위에 공식에다가. 그러면 분모부터 0 팩토리얼은 1이니까 생략. 그 다음에 n 빼기 0은 n이니까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은 1이죠. 그래서 1이야. 이렇게 공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 NPN은 n자리를 마련해놓고 n명을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n 팩토리얼로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NCN이라는 의미를 다시 부여를 해보면 좀 줄여볼까? 여기 5명이 있어. 5명 중에 뭐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5명을 내가 뽑아놓기만 할 거야. 줄 세우는 건 안 하고. 그럼 누구누구 지명만 할 거잖아요. 근데 5명 중에 5명 뽑는 거는 그냥 다 뽑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거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5명 다 뽑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런 의미로 N개가 있는데 N개를 뽑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싹 뽑는 경우지. 모두 뽑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는 위에 공식에다가 이제 R 자리에 N을 집어넣으면 N 팩 분모부터 N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는 0 팩토리얼 1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1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3번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볼게. 조합은 사실 이제 순열과 차이가 있는데 조합만의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괄호 4번에 있는 녀석이야. 보면은 뭐냐? NCR은
nc n-r과 같더래. 자, 요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항상 좀 이해가 안 되면 예시를 들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5명 중에 나는 2명 뽑을래를 생각해 볼게요. 즉, 적어볼게.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어요. 그 중에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2명을 뽑을래 라고 하면 뭐 공식 쓰면 경우의 수는 나오는데 2명 뽑는 상황을 잠깐 볼게요. 나는 A랑 B랑 뽑을래. 모든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뽑는 경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A, B에 집중했지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C, D, E는 안 뽑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벌써 C, D, E는 안 뽑아야지 하는 순간 C, D, E를 생각하고 있죠. 그게 뭐야? C, D, E를 안 뽑을 녀석들로 판단을 했다는 얘기야. 이것도 선택이지. 뽑지 않을 3명을 선택한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5명 중에 뽑지 않을 3명을 선택하는 게 OC 3이거든. 요런 개념 때문에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선택할 개수 그 외의 것 뽑는 게 같은 경우의 수로 등장하더라 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런 경우가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10C3은 누구랑 같겠니? 10개 중에 3개 뽑는 거는 7개를 안 뽑을 거야 라는 개념과 같으니까 10C7과 같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콤비네이션 공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10C7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P7을 7 팩토리얼 줄 세우는 거로 나누기로 했어요. 그죠? 또는 공식을 또 적용하면 10 팩토리얼을 10 빼기 7 3 팩토리얼에다가 7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기로 했어요. 이해되지? 그래서 10 팩토리얼 7 팩토리얼 나눌 때 우리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10 팩토리얼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에다가 7 팩토리얼 곱한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10 9, 8까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팩토리얼 나누면 경우의 수 나오거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비교를 잠깐 해보세요. 10C3은 이제 좀 빨리 가보면 10P3 나누기 3팩토리얼 할 거거든. 그럼 10P3은 아까 뭐라고 했니? 10부터 3개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쓰고 3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사실 그래서 R 자리에 들어있는 숫자가 작을수록 계산이 간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콤비네이션 성질을 언제 이용하냐? R 자리가 좀 클 때, 즉 N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서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이때 많이 써먹어요. 이더라. 돌아올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NCR은 N에서 R 뺀 그 만큼 뽑는 거랑 같더라. 알겠죠? 그래서 8C6 하는 거 대신 8C 8에서 6 뺀 2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왜? 숫자 계산이 간단해지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요거는 의미만 잠깐 표현해보자. NCR이라는 거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 이런 의미예요. 괜찮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N개가 뭐 N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쭉쭉쭉쭉 가서 n번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변 설명하려고 해요. 요 n명에서 r명을 선택하는 건데 그 중에 나는 특정한 사람한테 꽂혔어. 예를 들어 3번 사람한테 꽂혔어. 3번 표시해 볼게요. 3번 사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내가 뽑는 r명 중에 3번이 있을 때와 3번이 없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 외의 경우는 없죠. r명을 뽑아놨는데 3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 외의 경우가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요, 특정한, 내가 여기 지금 3번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 3번이 특정한 사람에게 있을 때 특정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r명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3번을 제외하고 r명을 뽑으면 되죠. 그럼 n명 중에 3번 제외했으니까 뽑을 수 있는 후보 대상은 n에서 하나 빠진 거야, 그치?
그래서 n-1 중에 나는 온전히 R명을 뽑아야 되거든. 요 개념이 되는 거고, 뒤에는 그 나머지, 즉 아까 3번이라고 표현했던 녀석이 특정한 대상이라고 하면 특정 대상을 포함해서 R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미 R개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자리를 3번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후보에서도 얘는 이미 뽑혀있는 상태니까 후보도 하나 줄어들고, R개를 뽑기로 했는데 3번 이미 뽑아놓은 거니까 뽑을 대상도 하나 줄어든 거야. 그게 n-1에서 r-1을 뽑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에 이런 이제 유형들을 푸는 문제들은 문제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특정한 거는 반드시 뽑아놔야 되냐 아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적용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다가 아까 그 퍼미테이션, 아니 그 뭐지, 팩토리얼 자주 나오는 것도 외우자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콤비네이션 자주 나오는 게 있어서 요거는 적어두고 좀 눈에 익숙하도록 외워둡시다. 조금 전에 적었던 OC2는 OC3과 같은데 요거 암산을 조금 해볼게요. OPE 나누기 2 팩토리얼, 그럼 OP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팩토리얼 1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5 곱하기 2로 보이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OC3은 됐고요. 2C 가봅시다. 6C2 6 곱하기 2 아니야. 얘는 또 하는 거죠. 6 곱하기 5 나누기 2 팩토리얼 15. 요 짝꿍으로 6C3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6, 5, 4 나누기 3팩토리얼이 6이거든. 그러면 6, 5, 4 나누기 6이니까 6 약분해서 5, 4, 20. 7C2 할게요. 7 곱하기 6 나누기 2, 21. 괜찮죠? 그 다음에 7C3까지 가보자. 얘는 7, 6, 5 나누기 3팩. 3팩은 6. 그러면 남은 게 7, 5, 35. 이렇게 되겠네.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들이거든. 뭐 이 외에 다른 것도 나오지만 요 정도는 눈에 익혀 놓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이제 조합 문제로 왜 가야, 조합 공식으로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6번에 있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6번에 1번 도형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 2번도 마찬가지인데, 전제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평면. 이게 계산을 좀 쉽게 만들어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오른쪽에 해볼게. 점 3개만 찍어놓고 해볼게요. 점 A, B, C라고 이렇게 이름을 달아볼게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렇게 세 점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 있는 직선의 개수를 얘기해보세요인데, 직선은요, 두 점을 연결하면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이 되는 녀석이거든. 그럼 여기서 봐봐. 직선은 두 점이 연결되면, 즉 여기 세 점에서 두 점을 선택해서 걔네 둘을 연결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선택만 해주면 직선 하나가 생겨. 그러면 세 점 중에 두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세면 그만큼이 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선택을 두 개를 할 건데 A점과 B점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그려보면 A점, B점 선택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 직선을 얘기하는 한 가지지. 그리고 A점과 C점을 선택할래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해서 나온 직선 하나, 요거를 얘기하겠죠. 또 B점과 C점을 선택할래요 라고 하면 뭐 아시다시피 B, C를 연결한 요 직선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세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 순서 좀 바꿔볼래. B, A, 요게 순서를 바꾸는 경우 순열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다른 경우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런데 B점과 A점을 뽑아서 연결한 직선은 여기서 빨간색이죠. 같은 직선이잖아. 다른 직선이니?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두 경우는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A, B 또는 B, A 이 순서 바꾸는 게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나는
순서 고려하지 않고 뭐야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세면 그게 곧 우리가 찾는 직선의 개수가 되더라. 그래서 직선의 개수를 셀 때 콤비네이션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결론은 3개 점 중에 2개 선택만 해주면 그게 직선이 생기면서 하나씩 경우의 수가 직선의 개수가 되더라 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설명하지 않는 하나를 또 적어드릴게요. 이건 적어놔. 반직선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 입니다. 반직선. 요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중학교 개념이라 중1 개념이죠. 반직선은 직선과 차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얘는 출발과 방향으로 결정이 돼. 그러니까 하나 적어볼게요. 반직선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A, B라고 쓰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A를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그어지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B 쪽으로 한없이 가는 거야. 출발은 A에서 하고. 그러면 이건 어떨까? 순서를 바꿔서 BA 반직선이야. 얘는 의미가 어떻게 돼요?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 이게 반직선이거든. 그럼 봐봐.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을 때 첫 번째 있는 반직선 AB는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반직선 BA는 B에서 출발해서 A 쪽으로 가는 이렇게 생긴 반직선이야. 다르죠?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A 뽑고 B 뽑고와 B 뽑고 A 뽑고는 달라. 그러니까 반직선도 다르게 세야 되죠. 이거는 순서를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시작과 끝,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거랑 뒤에 들어갈 거의 순서에 따라 다른 녀석이 될 거니까 얘는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 돼. 이게 순열이거든. 따라서 이때는요, 그 반직선 개수는 3개의 점 중에 2점을 선택하는 경우는 똑같은데 이거를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2, 6가지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직선과 반직선의 차이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조합으로 다시 한번. 직선은 뭐 어디서 출발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점만 있으면 그걸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으로 하나 생긴다. 그래서 뽑아놓기만 하면 된다. 순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이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2번 삼각형의 개수는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제 조그맣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삼각형의 개수는 사실 뽑는 순서 상관없죠. A, B, C 뽑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A 뽑고 B 뽑고 C 뽑나, B 뽑고 C 뽑고 A 뽑나, C 뽑고 A 뽑고 B 뽑나 다 이 삼각형 하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하나로 세야 돼요. 순서 생각 안 해도 되지. 그러면 삼각형을 구성할 꼭지점 3개만 내가 선택만 해주면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 4점 중에 3점을 선택만 한다. 조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만약에 점이 n개가 있으면 n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 이게 가장 기초가 되겠어요. 오케이? 사각형은 뭐겠니? 4개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에 이동되는 게 왜 자꾸 이렇게 조합의 공식으로 가는지가 연결이 안 되는 친구들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m개의 평행선과 n개의 평행선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좀 줄여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고 세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름을 잠깐 달아 놓을게. A, B, C, D 직선과 X, Y, Z 직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줄끼리는 평행하고 세로줄끼리는 평행해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딱 체크하면 요 놈은 아래 위로 평행하고 좌우로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평행사변형은 몇 개인가요를 세는 거야. 도대체 개수 세는 거랑 우리가 조합으로 경우의 수 세는 게 뭐가 이제 연결이 되느냐, 그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라는 직선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좌우로 한 쌍이 평행한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아래 위도 평행한 한 쌍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X랑 평행한 Y, Z 중에 Z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직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런 중에 가로줄에서 나는 B 직선을 선택을 하고 D 직선을 선택을 하면
빨간색 두 평행한 선분, 파란색 두 평행한 선분으로 이루어진 영역이 존재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야. 괜찮나요? 이게 평행사변형 하나가 결정된 거지. 이렇게 한 개라고 셀 거란 말이야. 얘 어떻게 나왔어요? 가로로 주어져 있는 A, B, C, D 4개 중에 아래 위를 막아줄 2개를 선택을 했지. 그 선택한 경우의 수 하나가 이거야. 그 다음에 좌우를 막아줄 X, Y, Z 3개 직선 중에 또 2개를 선택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X, Z 선택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평행사변형 하나가 생긴 거거든. 괜찮죠? 그러니까 아래 위로 막아줄 4개 직선 중에 2개를 골라줄 건데 지금처럼 BD를 골랐는데요. 순서를 만약에 생각해서 B 뽑고 D 뽑는 거랑 D 뽑고 B 뽑는 게 다르면 순열로 갈 건데 지금 어차피 같은 거잖아. 아래 위 막아주는 위치는 똑같잖아. 그래서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아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좌우를 막아줄 세로줄 X, Y, Z 3개 직선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평행사변형이 생성되거든. 괜찮나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평행사변형이 생기는 개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알겠죠? 왜 콤비네이션인지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돌아가면 M개가 평행선이 있고 N개 평행선이 있을 때 결국은 좌우 아래 위를 막아줄 2개씩만 선택한다. 이게 평행사변형 만드는 방법이에요. 맞죠?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다. 입니다. 넘어갈게요. 미리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 보고, 가은이랑 유빈이는 다 풀었니? 따로 질문 없었어? 있었어? 있었어? 몇 번이야? 자, 쭉 얘기해 볼래? 66번? 66번. 또 130, 135. 또 유빈이 있어? 똑같아? 많은 점이 닮아 있구나 둘은. 149. 오케이. 이것도 같나요? 아, 그래? 완전히 똑같아? 둘이 공부를 같이 하는 거니? 나란히 앉아서? 신기하네. 알겠습니다. 일단 쌤이 같이 풀어봐야겠다라고 점검한 것도 다 겹치는 부분이라서 이제 난이도 높은 거 위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할애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니? 요거니? 여기 아닌데 요거 말고 54번 이건가? 자, K54번 볼게요. 남자 4명, 여자 4명을 합해서 8명을 일렬로 순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번갈아 줄을 서야 된대요. 남녀가 번갈아 줄을 서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남자가 들어갈 자리를 A라고 표현하고 여자가 들어갈 자리를 B라고 표현하면 일단 번갈아서 줄을 서야 되니까 순서 바꿔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시작을 남자가 먼저 한다 그러면 A, B, A, B, A, B, A, B 요렇게 되고, 여자가 먼저 선다 그러면 보통 이제 왼쪽을 먼저 선다고 할게요. 그러면 B, A, B, A, B, A, B, A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크게는 지금 남자 4명, 여자 4명을 누가 어디에 설지는 다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크게는 이렇게 2가지 경우로 쪼개지는 거야. 괜찮죠? 그런데 왼쪽에서 하는 작업과 이제 쪼개 넣을 건데 왼쪽에서 하는 작업과 오른쪽에서 하는 작업은 동일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좀 이따가 보고, 그래서 왼쪽 기준으로 볼게요. 이렇게 번갈아 줄을 서는데 특정한 한 쌍의 남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이웃하도록 줄을 설 거래요. 이웃하도록. 그러면 이웃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뭐 요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특정자 남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BA지만 AB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누군지 모르니까 니네들 좀 빠져 있어봐. 남자 1명, 여자 1명 빠져 있어봐. 그럼 남은 사람은 남자 3명, 여자 3명이겠지?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B, A, B, A, B 특정한 한 명을 다 빼놨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이웃한다라는 거는 우리 이웃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붙여놓기로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는 애들이 있어. A, B가 있고 B, A가 있는데 얘네들을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을 끼워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 B라는 녀석 이렇게 녹화하자. 어디론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집어넣는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에 집어넣는데 뭐가 지켜져야 되냐면 4명이 번갈아 가면서 서는 게 지켜져야 돼, 그치? 그러면 B 다음에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가 들어가야 돼.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가 이렇게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A, B로 들어가야 돼. 맞죠? 이렇게 될 거고 그 옆에 있는 거 볼게요. 여기를 들어가려면 A 다음에 B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렇게 나열되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2명 남녀 쌍을 세우려면 번갈아 가는 룰 때문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야.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괜찮죠? 그러면 하나씩 결국은 들어갈 거니까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자 요렇게가 같은 모양으로 들어갈 거고 요렇게가 같은 모양으로 들어가겠죠. 이해되니? 괜찮죠? 지금 왼쪽에 적어놓은 특정한 남녀 또는 여남 이게 순서가 바꾸는 거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어넣을 위치에 따라 그 모양을 잡아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 맞춰서 바뀐다. 이게 맞겠지. 맞춰서 바꿔주니까 경우의 수가 뻥튀기가 되지 않아. 2배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처럼 바로 가보자. 뭐 남자든 여자든 먼저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남자가 3명이 먼저 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자가 3명이 서고 그런 다음에 방금 표시한 8군데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이거를 한 번에 표현해보면 AAA 남자 자리에 3명 세우는 3명 줄 세우는 방법 3팩토리얼. 그리고 그 바로 옆에 BBB 끼워 넣기 한다. BBB도 여자 3명 줄 세우는 거니까 3팩토리얼. 괜찮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다가 끼워 넣기로 했죠. 몇 군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에 넣는데 아까 번갈아 가면서 서야 한다는 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AB로 넣을지 BA로 넣을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B 순서 바꾸는 거는 내가 고려하지 않고 7군데 넣기만 하면 돼. 괜찮나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아까 요런 케이스가 있었고 3명인데 남녀가 아니라 여남이라고 썼을 때는 또 다른 케이스잖아. 근데 여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A, B, B, A는 집어넣는 곳이 결국은 여기에 집어넣을 거고 번갈아 가면서 서는 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모양을 만들 겁니다.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 이해되니?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경우의 수를 세는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2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경우가 2배가 있어. 아유, 웬 7팩토리얼이? 미안하다잉. 7팩이 아니라 7군데 체크 표시한 곳에 넣겠다. 이게 7군데 7팩토리얼은 7명 줄 세우기니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남자 3명, 여자 3명 번갈아 가면서 줄 세우기를 해놓은 다음에 사이에 아까 특정한 남녀가 있는데 그거를 끼워 넣기만 한다. 7군데. 근데 요런 게 남녀 설 때가 있고 여남 설 때가 있으니까 크게 2가지 경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서연아 알겠니?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먼저 나왔던 걸 위주로 가봅시다. 59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그림이 참 이쁘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가로로 이렇게 그릴게요. 왼쪽이 말이 붙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자리 총 8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 놓을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부는 오른쪽 앞에 여기를 앉아 있으니까 여기는 X표 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건 7자리, 나머지 7자리인데 가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볼게요. 지금 전체 7명이니까 다 타는 건데 A와 B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 상태에서는 아래 위로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래 위로 붙을 수 있는 곳은 지금 표현하는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A, B는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 지금 표시한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어디 앉을지. 맞죠? 그러면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하는 거잖아. 이게 뭔데?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3P1 또는 뒤에 조합으로 하면 3C1. 3P1이나 3C1이나 똑같죠, 그죠?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거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셀 때 그냥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이런 예시를 드는 거야. 만약에 A, B가 여기 앉았다고 한다면 즉 3C1, 3P1 중에 한 가지가 이거잖아. 첫 번째 자리에 A, B를 앉힐 때 한다면 이제 나 조건 C,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C, D는 어떤 식으로 앉아야 되냐면 만약에 여기 앉으면 D는 이런 식으로 앉아야 돼. 그러니까 D가 여기 앉는 경우를 없애면 돼요. 이해되니?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쭈루루룩 세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적어도 유형이 있었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A, B가 이렇게 앉았다라고 했을 때 C, D가 붙어있는 경우만 세서 이웃해서 있는 경우만 세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일일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개념을 잡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을 써볼게요. 먼저는 A, B부터 앉혀볼게요. A, B는 이웃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해 있는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세 자리 중에 한 자리 선택. 나중에는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이쁜데 콤비네이션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런데 자리만 선택해놨다라고 해서 A, B가 앉는 경우가 끝나냐? 그게 아니라 A가 위에 앉을래? B가 위에 앉을래? 즉 A, B 위치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색깔 칠한 데다가 A, B를 앉히는 경우 그래서 동시에 A, B 앉히는 방법 2명 줄 세우기 방법과 같아요. 2팩토리얼 또는 곱하기 2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위해서는 이런 데다가 설명을 달아두세요. 알겠죠? 헷갈리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3P1은 자리 선택 A, B에 어디 앉을래 자리 선택 그 다음에 2팩토리얼은 A, B 각각의 위치 선택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이런 상태에서 아직 남아있는 5명을 앉히지 못했는데 나 조건을 반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C, D를 떨어뜨려 앉혀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고. 전체 즉 A, B는 이렇게 앉힌 상태에서 전체는 C, D 관심 없이 그냥 다 앉혀보는 거야. 그게 뭔데요? 5명을 5자리에 앉히는 방법이거든? 이게 뭐랑 같다? 5명 줄 세우는 거랑 같아. 왜? 지금 그거 잠깐만 생각해 볼게. 선생님 줄 세우는 거랑 자리에 앉히는 거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경우의 수 세는 기준으로는 다 똑같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자리들이 지금 체크한 자리들이 위치가 다 다르잖아. 여기에 자리에 번호가 있다 그러면 1, 2, 3, 4, 5번이거든요. 번호로 알볼까? 1, 2, 3, 4, 5번이거든. 그럼 여기에 A, B 제외하고 5명을 앉힌다라고 하면 그 5명한테 번호를 달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뭔데? 1, 2, 3, 4, 5 숫자 써놓고 5명을 나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순열과 똑같은 겁니다. 돌아갈게요. 그러면 5자리에 5명을 앉히는 방법이니까 그게 전체가 되겠네. 그게 뭡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뭘 고려하기로? CD가 이웃하지 않게 즉 아까 뭐 하기로 했어요?
이웃하는 경우를 빼기로 했어요. 빼기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볼 건데, 맞죠? CD가 이웃하는 경우는 아까 색깔 칠한 부분이 AB가 이미 이웃해 있는 자리입니다. 저기는 AB가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이웃하게 만들려면 남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해서 CD 앉힐래 결정해야겠죠. 괜찮나요? 그런 다음 아직 아까 AB 했던 것처럼 아직 CD가 왼쪽 오른쪽을 앉을래 선택을 또 해줘야 되거든. 그게 CD 자리 바꾸는 방법 2팩토리얼. 괜찮아요?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자리를 선택을 해서 즉 2P1 중에 한 가지 경우가 두 번째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해서 C를 위에 앉히고 D를 밑에 앉혔어요. 이게 2팩토리얼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남은 자리가 하나, 둘, 세 자리인데 여기에 누구 앉히면 돼요? 남은 3명 앉히면 되지. 그러면 세 자리에 3명 앉히는 방법이 3팩토리얼. 동시에 일어난다, 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외해주면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 되겠다. 끝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자, 3P1은 3 곱하기 2는 6 곱해 놓고요. 그 다음에 승주 5팩토리얼 얼마를 그랬지? 그렇지. 요거는 외워두면 좋다고요. 그 다음 뒤에 거 남산할게요. 2P1은 2 곱하기 2 곱하기 6 그러면 4, 6, 24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괜찮지?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해설지 보게 되잖아. 해설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이 논리가 생략돼 있어서 납득이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설명해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해설지는 이제 다른 말로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거지. 최적화된 답안이냐? 그건 몰라.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답안은 참고하되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 체크 표시해둔 데 있지. 지금 우리 7명이 앉아야 되거든. 색깔 칠한 데는 AB가 앉았고 지금 CD는 앉혀놨잖아. 그리고 남은 D, E, F가 안 앉았어 아직. 그냥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만 빼면 되는 거야? 그치. 전체가 5팩토리얼이잖아. 5팩토리얼은 뭘 하는 거야? AB가 앉혀놓고 AB 이웃하게 앉혀놓고 남은 5자리에 5명 앉히는 게 5팩토리얼이지. 네. 그럼 여기는 지금 빨간색으로 써놓은 데는 C, D, E, F, G인가? 뭐야? C, D, A, B, C, D, E, F, G 맞지? 그 5명이 다 앉은 상태야. 그 중에서 우리 뭘 빼려고 해? C, D 이웃한 걸 빼려고 하는 거잖아. 네. C, D가 이웃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봐봐. 3명이 앉아야 되는데 3명이 앉는 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니? 3명이 앉는 경우만큼이 나오겠지. 남은 3명. 네. 그 결론은 3팩토리얼이 왜 곱해졌냐 이건데 여기에 번호가 1번, 2번, 3번 자리라고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3명이 A, B, C, D, E, F, G죠? E, F, G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남은 3명이 앉는 경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3팩토리얼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 하면 아직 3명이 안 앉은 상태거든. 이해되니? 네. 그 내용이었어요.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자, 넘어가 보죠. 66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작년에 어느 학교에 문제로 나왔었는데 보자. 뭐 그림과 같이 동그란 의자랑 네모난 의자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2명씩 있어서 6명이에요. 그런데 가조건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 요렇게. 그 다음에 같은 학년은 이웃하지 않는데 떨어뜨려 놔야 된대요. 2명이 붙으면 안 된대. 이런 얘기다. 그래서 요거 해설지 보면 사실 해석이 안 되지 않았니?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지? 그러면 그 방법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케이스를 나눠보죠. 1번.
동그란 의자 동그랗게 하고 사각 의자를 그냥 체크 표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사각 의자에는 2학년이 앉는다라고 했으니까 2학년을 앉혀보죠. 알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누가 앉을지는 이제 나중에 결정하고 학년만 봤을 때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해볼까요? 두 번째, 동그란 의자, 네모난 의자, 동그란 의자, 네모난 의자, 동그란 의자, 네모난 의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사실은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하는 거니까 조합으로 따지면 32, 세 개밖에 없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하나, 둘, 셋. 네모난 의자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2학년 학생 앉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세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뭐 이따가 적을 거지만 첫 번째로 와서 2학년이 앉을 곳을 선택했지 누가 앉을지 아직 못 정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야? 두 자리에 2명 앉히는 방법 2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괜찮죠? 바로 갈게요. 그래서 2학년 앉히는 방법 2팩토리얼. 그래서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줄 세워서 경우의 수를 셌으면 얘를 2로 적어도 되지만 팩토리얼을 꼭 붙이세요. 그래야 의미가 부여가 돼. 2명 줄 세웠다라는 의미로. 알겠죠? 그럼 지금 써준 데는 2학년이 2명이 이미 앉은 상태야.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추가로 앉혀야 될 때가 여기 요렇게 네 자리예요. 그런데 나 조건이 뭐였냐면 같은 학년은 붙으면 안 된대. 그럼 생각해보면 붙어있는 데를 먼저 보는 거잖아. 여기 끝 두 자리가 붙어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만 붙지 않으면 돼. 그럼 이제 여기서 방법이 갈라지는데 이렇게 해요. 붙지 않도록 내가 일일이 쓰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전체를 한 다음에 붙은 경우를 빼던가. 보통은 전체에서 빼는 게 좀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2학년 학생 앉혔으니까 됐고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할 거고요. 발로 칠게요. 이웃하는 거 고려하지 않고 4명 파란색 부분에 앉힐게. 지원아, 4명 앉히는 방법? 4팩, 그렇지. 4팩토리얼 이게 전체야. 괜찮죠? 그런 중에 뺄 거라고 했거든. 어떤 걸 뺀다고? 같은 학년이 붙어 있을 때를 뺀다고.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해보자고. 여기에 붙여 놓을 학년을 결정할 수 있죠. 지금 2학년은 다 앉았으니까 1학년을 붙여 놓을지 3학년을 붙여 놓을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게 몇 가지니? 2가지죠. 1학년 아니면 3학년이니까. 그래서 2가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웃하는 학년을 선택을 한 거야. 맞죠? 그런데 아직 사람은 안 앉았잖아. 앉혀야죠. 어떻게 돼요? 거기에 2명이 2자리 이웃해서 앉는 거니까 순서 바꾸는 거지. 그게 2팩토리얼. 이웃하는 학년이 2명이 자리 앉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빨간색 밑줄 데를 안 쳤단 말이야. 그럼 남은 자리가 2자리지. 2자리에 남은 학년 앉혀야 되잖아. 만약에 밑줄 친 데다가 1학년 앉혔으면 남은 3학년을 2자리 동그란 자리에 앉혀야 된단 말이야. 동그란 자리 2자리에 2명 앉히는 방법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요. 괜찮죠? 얼마입니까? 4팩토리얼은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외워두라고요. 24 빼기 8 16 곱하기 32. 일일이 세서는 32개도 못 셉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일일이 세서 맞췄어요는 그때뿐이야. 일회성이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공식화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별짓을 다 해야 되지만.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비슷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보자고. 2번 가봅니다. 마찬가지로 체크 표시해놓은 데다가 2학년 2명이 앉는 경우니까 여기서 사람 앉는 경우는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출발합니다. 괜찮죠? 이번에는 붙어있는 자리가 1번이랑 상황이 달라. 왜? 붙어있는 자리가 여기거든. 이렇게. 그럼 왼쪽 2개, 오른쪽 2개 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체에서 붙는 경우 빼지 말고 직접적으로 구해봅시다. 그게 조금 더 명확해지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볼게.
같은 학년은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1, 3학년이 남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동그란 자리에 떨어뜨려 놓으려면 1학년 안 치거나 3학년 안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자리에 1학년을 안 칠지 3학년을 안 칠지를 결정하는 거. 이게 뭐야? 학년 선택이지. 그게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지금 동그란 자리에 학년을 선택해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1 안 칠지 3 안 칠지 두 가지잖아, 그치? 괜찮아요? 그럼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 선택했어요. 끝나는 거 아니지? 이제 실질적으로 앉아야 되잖아. 그게 뭐야? 1학년 2명 동그란 자리에 앉히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2 팩토리얼. 그럼 남은 3학년 2명은 남은 자리에 앉히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끝입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2학년 앉혀놓고 이웃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떨어뜨려 놔서 학년을 1학년 떨어뜨리고 남은 3학년을 안 칠지 3학년 떨어뜨려 놓고 1학년 안 칠지 그래서 1학년이냐 3학년이냐 2학년 사이에 끼워 넣을 학년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앉는 거 두 가지 그래서 여기는 16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봐봐. 얘는 여기가 이웃한 자리야. 상황이 누구랑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이 2번과 같죠. 세 자리가 붙어 있을 때니까. 그래서 뭐 위치는 좀 다르지만 계산하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2번의 결과가 그대로 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16이라고 그냥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괜찮나요? 네. 그래서 경우의 세는 그 풀이 길이가 이 정도면 되게 짧은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이 나왔던 뒤쪽 도형 파트로 잠깐 갔다 올게요. 도형을 하고 올까? 126. 일단 제일 어려워 보이는 126을 합시다. 여기는 사실 뭐 흐름만 잘 따라가면 돼요. 논리들은 여기 다 적어줬기 때문에 봅시다. 뭐 과목묘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볼게요. 수학 과목 3개를 뭐 단순화해서 여기를 X, Y, Z라고 할게요. 어차피 뭐 다른 과목이니까 X, Y, Z 수학 과목이고 그 다음에 과학은 4개 과목이래요. 뭐 일일이 하기 싫으니까 여기를 A, B, C, D 4개가 있어 이렇게 볼게요. 단순하면 되겠죠. 근데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A, B 두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은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해서 총 3개를 골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학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 이상 그리고 뭐 수학을 3개 골라도 되고 수학을 2개 골라도 되고 수학 하나도 골라도 되는데 안 고르는 건 안 된다. 괜찮죠? 그 다음에 A가 선택하는 3개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 과목 중에서 일치, 동그라미 칠게요. 일치, 같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과목 개수는 하나여야만 한대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맞지? 그래서 아래쪽에 논리를 어떻게 펼치냐면 그 일치하는 과목을 수학으로 잡냐 과학으로 잡냐 이렇게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가볼게요. 뭐 쭈르륵 가서 1번 볼게.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 그러면 그 수학 위에다가 아까 우리 X, Y, Z 과목이었잖아요. 이렇게 기록해 둡시다. 수학이 3개 과목이거든. 그런데 위의 조건에 따르면 A, B 두 학생이 한 과목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게 수학 과목으로 잡아놓은 거야. 그 말은 X, Y, Z 3개 과목 중에 하나가 겹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일치하는 과목을 하나 선택을 먼저 해줘요. 그래서 X, Y, Z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3C1 요거는 3P1이랑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콤비네이션으로 가세요. 순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 뽑는다. 그래서 3C1 요거 이미 해석되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이게 계속 스킬이야. 구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X라는 과목을 둘 다 가져갔어. 괜찮나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X라는 수학 과목을 들고 간 거야. 이렇게.
겹치는 걸 하나를 정했다고 하면 괜찮죠?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은 각각 3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 하나씩 수학 과목을 선택한 거야.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수학 과목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과학 몇 개 남았니? 4개 남았지. 전체 과목 몇 개 남았니? 6개 남았어. 6개 중에 얘네들이 같은 거 들고 가면 돼, 안 돼? 안 돼. 겹치니까. 그러니까 6개 중에 얘네들 채워줄 수 있는 몇 개씩 들고 가면 돼요? 2개씩 들고 가면 돼. 그런데 겹치면 안 되니까 뭐예요? 서로 다른 걸 들고 가야 되지. 그럼 A부터 뽑아볼까? A는 어떻게 뽑겠니? 와, 6개 과목이 있네? 나 2개 가져갈래. 그게 뭐예요? 6P이거나 6C이거든? 뭘로 가야겠니, 승주야? C로 가야 되지. 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 2개를 더 들고 간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Y 들고 가고 Z 들고 가는 거나 Z 들고 가고 Y 들고 가는 거나 결론은 Y, Z 2과목 들고 가는 거잖아. 순서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콤비네이션이야. 그러면 돌아가서 A라는 학생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나 2과목 필요한데 아까 수학 남은 거 2개랑 과학 남은 거 4개 총 6개 중에 2개 들고 갈 거야. 그게 6C2죠. 그럼 2개를 A가 들고 갔어. B는 A랑 겹치면 이제 안 되니까 남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4C2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위에 각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6개가 지금 표현했던 것처럼 위에서 X를 들고 갔다라고 하면 공통으로 Y, Z 2과목과 과학 4과목 총 6과목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A가 2개를 선택한다. 그게 6C2. 그 다음에 A가 2개 선택하면 2개가 빠졌을 거니까 남은 4개, 그게 4개 중에 2개 선택한다. 4C2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이해되니? 그래서 밑에가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니까 첫 번째 나머지 6개 과목 중에 A가 2개를 선택해 가면서 남은 4개 중에 B가 또 2개를 선택하는 경우만큼이 겹치지 않게 총 3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6C2는 15라고 외워두시고 4C2는 6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아까 4C2는 안 했네. 5C2부터 했는데 4C2는 자주 나옵니다. 4C2, 4, 3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90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야? 아까 처음에 일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이 3C1가지가 있었잖아. 그걸 전제해서 A가 B가 더 이상 겹치지 않게 골라가는 방법이 90까지니까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야 과목 선택이 끝이 나요. 동시에 일어난다, 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90 이렇게 경우수를 센 거예요. 요건 어떤 경우? 수학 과목으로 한 과목이 일치하는 경우. 그럼 남은 게 뭐겠니? 과학 과목으로 하나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일 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서 또 써놓을게요. 과학은 4개 과목이 있었죠. A, B, C, D 이렇게 적어놓고 보자. 그럼 아까랑 논리가 비슷해요. 먼저 뭘로 겹칠래, 뭘로 일치시킬래를 정해야 되잖아. 이번에는 과학 4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그게 4C1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A 과학 과목을 선택했다고 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4개 과학 과목 중에서 A라는 거 하나 선택을 했어요.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야. 근데 얘는 과학 과목이잖아. 아까 가였나? 기억이었나? 첫 번째네. 첫 번째 제약이 얘네 둘은 수학 과목은 하나 이상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 지금 과학만 일치하는 걸 하나 선택했지 수학을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선택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계속 논리를 볼게요. 위의 각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6개야. 이거 한번 써보면 아직 수학은 그대로 3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과학은 하나 빠져가지고 3과목이 남아있는 총 6과목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A, B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학 과목은 하나 이상을 선택을 해야 돼서 여기서 또 케이스를 나눴어. 그 첫 번째가 A, B 모두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1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과학을 A를 뽑아놓은 상태야. 적어볼까요? A는 과학 과목 A도 B도 과학 과목 A 이렇게 선택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 3개를 뽑아야 되니까 2개를 더 뽑아야 되거든. 그 2개를 뽑는데 첫 번째 케이스로 수학은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수학 하나, 과학 하나 둘 다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 2를 쓴 게 수학 과목 하나, 과학 과목 하나라는 얘기야. 그런데 수학 과목 가져갈 때 수학이 지금 3개가 있거든.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부터 체크를 해보면 수학 과목 하나 가져가는 거는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B는 A가 수학 과목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2개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과학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케이스는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과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학은 B, C, D 3개 남았거든. 그럼 맞지? B, C, D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동시에 일어나야겠죠? 3개를 선택해야 끝이 나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과학 하나 들고 갔거든. 그러면 남은 과학 과목이 아까 B, C, D 3개에서 A가 하나 들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남은 게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짠. 괜찮죠? 이게 수학 하나, 과학 하나를 들고 가는 건데 A도 선택을 하고 B도 선택을 해야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의 경우와 밑의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곱해져야 된다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3C1 곱하기 3C1 곱하기 2C1 곱하기 2C1이 이 내용입니다. 이해되니? 괜찮지?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놨어요. 물론 바쁘면 이거 스킵하면 돼. 이거는 빈칸 채워 넣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왔는데 나 잘 모르겠고 논리도 모르겠고 숨은 내용도 모르겠어. 막 넘겨. 로직이 나오니까 그 다음 논리대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 볼게요. A, B 중 한 명은 이제 수학 과목 하나 말고 수학 과목 2개 가져간대요. 아까 수학 과목은 온전히 X, Y, Z가 3개가 남아있었어요. 여기다가 또 적어놓고 해볼까요? 수학 과목은 아직 선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3개가 남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2개를 선택할 거래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죠. 누가 선택을 2개를 하지? 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 비어 있는데 이렇게 적자고요. 누가 수학을 2개 가져갈래? 요거를 고민을 해야죠. 근데 A, B 2명 중에 한 명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곱하기 수학을 2개를 예를 들어서 A가 가져간다고 해봐. 근데 A가 선택할 수학이 3개가 있거든. 요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과목 선택에서 수학을 선택했는데 그 수학 중에 디테일하게 아까 뭐였니? 확률통에 뭐 쭈쭈 있었잖아요. X, Y, Z 3과목 중에 2과목만 선택해야 되거든. 그래서 과목 선택이 있어요. 수학 과목 선택. 그게 뭐야? 3개 과목 중에 하나. 얘는 수학 3개 중에 과목, 아니 하나가 아니지. 2개, 소리. 2개 뽑기로 했어요. 2개. 수학 과목 2개. 이렇게 하면 한 명이 수학 과목 2개 뽑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돌아갈게요. 지금 두 번째, 이게 좀 복잡한데 두 번째로 들어올 때 시작한 게 과학 과목을 하나를 일치하게 뽑아놨거든. 그러면 두 사람 모두 남아있는 2과목을 더 뽑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한 거고 두 번째가 수학 과목 2과목으로 다 채웠어요. 그거를 A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밑에서 적을게. A라는 녀석이 아까 과학 과목 A라는 것과 수학 과목 2과목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X랑 Y랑 채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X, Y는 A가 가져간 거잖아. B는 과학 과목으로 A를 채워놨는데 첫 번째 조건에 의하면 수학 과목은 하나 이상 뽑아야 된다 그랬거든. 아직 수학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수학이 남은 Z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남은 사람은 수학 과목은 A 한 사람이 선택해 가고 남은 것만 그냥 자동으로 받게 되는 거고. 왜? 일치하면 안 되니까. 앞에 과학이 일치했으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또 뭐야? 과학이 하나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과학 과목을 할지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한 자리는 그거야. 그래서 논리 볼게요. 논리가 없네.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씁니다.
여기서 B에 Z라고 쓴 게 수학 과목인데 그거는 A가 선택해 가고 남은 한 과목이야. 굳이 써본다면 한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B가 Z를 선택한 경우. 그리고 남은 게 뭐라고요? 과학밖에 없으니까 이제 X, Y, Z는 다 할당이 됐고 A는 공통 과목으로 할당이 됐으니까 남은 건 B, C, D 3개거든. 그러면 마지막이 과학 과목으로 한 과목 선택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남은 3개 중에 하나. 이게 B가 과학 과목 하나 선택해서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자. 과학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처럼 이런 경우겠구나라고 써가면서 경우의 수를 쭉쭉쭉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2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그래서 18, 2, 9,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거는 18. 그래서 전체로는 뭐 이렇게 되겠죠. 과학을 선택하는 한 가지 일치하는 걸 선택하는 게 4가지였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수학을 하나하나 나눠줄지 수학을 둘 하나 나눠줄지 이렇게 두 케이스고 1번, 2번 여기 안쪽에 들어와서 1번, 2번 케이스가 같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수학을 하나하나 쪼개주거나 수학을 2개 하나 쪼개주는 경우는 다른 경우니까 겹치는 경우 아니니까 그래서 그 2가지 경우를 더해서 최종 4를 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하자.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135번으로 가볼게요. 요거 하고 보내줄게. 자율학습이랑 딜을 해야겠네. 요거 하고 보내줄게. 1, 2, 3, 4 중에 2개를 뽑는데요. 작은 숫자를 A, 큰 숫자를 B라고 한대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은 건 A한테 준대. A, B가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P의 좌표를 구성해요. 그럼 여기서 표현해보면 무조건 B가 큰 거지. 작은 숫자를 A, 큰 숫자를 B에 주기로 했으니까.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 5 중에 임의로 2개를 뽑는데 1, 2를 뽑았어. 1, 2를 뽑았어. 1이랑 2를 뽑으면 1은 작은 숫자 A한테 갈 거고 2는 큰 숫자니까 B한테 간다는 얘기야. 또는 5랑 3을 뽑았어. 그러면 작은 숫자가 A로 가고 큰 숫자가 B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A, B로 다시 따지면 3,5란 얘기예요. 어때? 결국은 X좌표랑 Y좌표를 구성하는 2개를 찾을 건데 무조건 작은 좌표가 앞에 간다는 얘기야. X좌표로 간다는 얘기야. 이 문제 해석 되겠니? 또 봐. 똑같이 1, 2, 3, 4, 5 중에 2개를 또 뽑는데 작은 수를 C, 큰 수를 D에 주겠대. 이것도 뭐야? 그러면 CD 좌표가 C, D 좌표가 Q 좌표인데 이 녀석은 항상 X 좌표가 Y 좌표보다 작은 녀석이야. Y 좌표가 큰 녀석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X 좌표가 1부터 5까지, Y 좌표도 1부터 5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점을 좌표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1, 2, 3, 4, 5 여긴 1, 2, 3, 4, 5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1이 나올 수 있니? 가은아 1,1 나올 수 있니? 안 되죠. 왜?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1이 2개가 아니잖아. 뭐 같은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서연이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1,2는 나올 수 있니? 맞죠? Y좌표가 크면 되잖아. 그치? 1,2는 가능해. 2,1 나올 수 있니? 2,1 안 되죠. Y좌표가 무조건 커야 되니까. 그럼 이런 생각을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X좌표에 해당하는 A랑 C랑 있는데 걔가 1일 때를 생각해봐. 그러면 1,1은 안 되거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1,2는 가능해. 1,3도 가능하겠지. 1,4도 가능할 거고 1,5도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PQ가 어디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표현한 X좌표가 1일 때 4개 중에 하나로 할당할 수는 있어. 똑같이
x좌표가 2로 가면 2,1이 안 되죠. 2,2도 안 되죠. 같은 거 안 되니까. 그러면 2,3부터 2,4, 2,5는 가능해. 그렇다면 같은 패턴으로 3은 x좌표가 3이 되면 3,4, 3,5만 가능해. x좌표가 4면 4,5만 가능해. x좌표가 5면 그거보다 큰 건 없어 점이.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찍은 4개, 3개, 2개, 하나 총 합치면 10개거든. 10개 점 중에 PQ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열심히 이렇게 말로 풀어 쓴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여기 10개 점 중에 PQ를 할당할 거고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3점을 지정을 해줬는데 원점을 하나 지정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원점 하나 찍어 놓자. 그런 다음 PQ인데 PQ는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그리지 말아봐. P를 1,5로 찍어주고 여기 10개는 이제 PQ가 다 가능한 거예요. 여기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Q를 3,4로 찍어준다면 삼각형이 요런 식으로 생기겠죠. 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뭔가요? 이거거든. 그런데 항상 원점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죠. PQ를 지금처럼 찍어놓으면 삼각형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 즉 원점은 항상 연결할 거니까 10개의 점 중에 몇 개를 더 선택해주면 될까? 2개를 더 선택해주면 돼. 맞지?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 삼각형 하나 생기는 거예요. 또 가볼까? 이건 그리지 마. 얘랑 선택하면 요 딱으로 생긴 삼각형이 또 다른 게 하나가 생기겠지. 둘, 이렇게 세는 거라고. 즉 10개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곧 삼각형 개수랑 연결이 되는 거다. 이 의미 괜찮죠? 근데 이 문제에 함정이 있어. 우리가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만드는 건 알겠는데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삼각형이 안 되지. 그냥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는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두 점을 선택해서 구한 기울기가 같을 때야. 있어. 누군데? 저기가 어딘데? 1,2 요렇게 연결하면 기울기가 얼마죠?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1분의 2지. 기울기 2짜리가 있어. 2, 요 점을 선택을 하면 지금 요 점 선택한 거잖아. 삼각형이 만들어지니? 아니요. 얘는 기울기가 동일하고 지나는 점도 여기 원점을 지나는 녀석 직선, 요 직선을 뜻하는 겁니다. 연결돼도 삼각형이 나오지 않아. 이 문제의 최종 함정이 여기 있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식은 이렇게 되겠죠. 마무리할게요. PQ 두 점을 지정을 해주면 그게 곧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원점은 고정돼 있으니까 10개의 점 중에 PQ에 해당되는 2개를 선택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왜 순서를 생각 안 했어? 이 말이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나 순서를 바꿔서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나 같은 점이거든. 삼각형이 바뀌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아까 했던 요렇게 즉 원점 1,2, 2,4 즉 P는 PQ? P는 1,2 Q는 2,4에 지정하는 요런 녀석은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삼각형이 아니라 직선이니까 삼각형 하나 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이 B가 A보다 커야 돼, D가 C보다 커야 돼. 여기 해석이 좀 어렵고 요거를 좌표로 이렇게 점을 찍어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어떤 의미인지. 그런 상황에서 함정으로 되어 있는 요거 세 점을 선택했을 때 일직선상에 있는 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요거까지만 잘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개념 정리하면서 하느라 오답들은 다 처리를 못했는데 남은 부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 준 분은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나 안 푼 것들 중에 또 질문이 있으면